대한민국 보육 현장에서 특히 영유아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보육 이외에도 관리, 운전, 요리, 청소 등 다재다능 만능을 요구하는 현실 앞에서 영아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 지금 보육 현장은 죽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명을 받아서 하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보육료 16.4% 인상과 맞춤형 보육 폐지, 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들의 근무 환경 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의 의무와 교육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한 아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 선진국, 미래의 희망을 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국가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서에는 지원과 미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사안에 따라 차별적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원화된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4년간 동결되었던 보육료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이대로는 더 이상 원 운영을 할 수 없는 당면한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한 번의 식사와 두 번의 간식비가 총 1,745원인 현실 앞에서 저는 강아지 사료값을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세일해서 2kg에 3만 원, 한 달에 10kg 정도 먹는 강아지는 식대가 15만 원입니다. 30일로 나누면 하루 5,000원, 23일로 계산하면 하루 6,500원입니다. 이 현실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암울하고 최악인 작급의 상황을 매해 그동안 모든 책임은 가정 보육인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몫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발벗고 뛰어보지만 국가의 결단 없이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매번 처한 어려움을 타결해야 할 때마다 현장은 모든 것을 강경한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적 공감은 있을 수 없기에 토론회와 같은 논리적 근거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로서는 지난 11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당면한 보육 현실 타개를 위한 보육 예산 확보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모님들과 함께 했고 국민들에게도 낱낱이 알리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지폐 없는 원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앞장서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시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선 안심보육과 행복보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학부모와 국가, 보육인들이 함께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안정된 원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선의 책무를 더 이상은 우리 보육인들에게 떠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보육 현장은 너무나 큰 피로감과 집단적인 우울감의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직장을 잃고 한편에선 직장을 얻는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 보육의 처절한 현 주소입니다. 지금 예산을 논하는 이 시각, 국회에서 보육 예산이 정쟁의 대상으로 몰려 있다는 위기로 불안감은 큽니다. 최소 16.4%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눈치 보기식이나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을 벗어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적절히 인상되도록 희망보육 입법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유아들만을 키워내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고, 평가 인증을 하면 지원이 될 것이라고, CCTV가 설치되면 모든 시설에 100% 보조교사 지원하겠다고, 표준 보육 비용 현실적으로 산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옛 속담을 비유하면 국가는 바람풍에 현장은 바람풍을 하라 합니다. 정부는 거짓을 일삼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가정보육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가정보육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젠 기재부가 나오셔서 지도점검과 앞치마를 두르시고 현장 체험을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현장을 모르시고 숫자 맞추기만 하면서 예산 계획을 잡으시니 보육 예산이 옵션인 양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필수적인 예산 최저임금 16.4%, 2,873억,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로 확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라 도산과 위기에 몰린 우리들의 당장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 수혈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예산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보육인들은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려 잔다르크처럼 다 뛰쳐나올 것임이 자명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린 실망과 절망을 부둥켜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농개처럼 보육의 희망을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해 주십시오. 초저출산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50에서 70%이고 영유아 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12시간 운영을 워킹맘을 지원하는 종일보육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노동법에 따른 근로기준 8시간 운영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반일반 및 전업맘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서비스 제공이 아닌 146억을 줄이려는 졸속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로 1% 예산 증감 효과라도 우리에겐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30만 원과 교사 겸직 원자 근무 환경 개선비 10만 원을 인상해 주십시오. 백화점식 정책 입원과 결과를 승진 고가에 반영하는 인사 시스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정책 입안자가 많은 나라는 분명 희망이 있는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표준보육 단가 산출 시 대한민국 보육의 50%가 가정 어린이집인 점을 잊지 마시고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것과 아동과 교사 비율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경영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가정분과와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보육 현장 모두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정책이 펼쳐지며 백년지 대계를 위한 보육 예산이 지원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